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포병과 러시아의 대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장소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부대로 제1포병단 마수리온 사단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서 교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대륙과 떨어져 있지만 구소련 시절 독일로부터 얻어낸 땅이고요. 위치는 폴란드 북쪽, 벨라루스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전에 전술핵 훈련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제1포병단을 마수리온에 위치시킨 이유도 이곳이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고요.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인 벨라루스와도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치고요. 보급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보여드릴 무기는 폴란드가 구매한 K239 다연장 로켓과 K9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미국의 M270 몸치에다가 K239 터렛을 달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K239 미사일은 무유도 로켓탄으로서 사거리가 약 80km에 달합니다. 러시아 측에서 배치한 다연장 로켓은 토네이도 다연장 로켓인데요. 우라간이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칼리닝그라드에 실전 배치가 된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있다고 해도 우라간을 쓰나 토네이도를 쓰나 300mm 로켓탄 사거리가 38 노티컬 마일 약 70km 정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K239 로켓탄 사거리는 43 노티컬 마일 약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폴란드의 천무가 러시아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 밖에서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폴란드도 러시아의 사거리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의 위치를 먼저 발견해내는 것인데요. 폴란드 경우는 미국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쓰고 있는 조기 경보기 글로벌 아이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성능은 정말 좋아요. 러시아 이동식 발사대, 자주포, 기갑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포착이 가능해서 폴란드가 만약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폴란드는 전혀 피해 없이 완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조기 경보기 부분에서 러시아 측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A-50 조기 경보기를 띄워봤는데 이 조기 경보기가 지상 목표물이라든가 이동식 차량 등 식별은 잘 하는데 글로벌 아이만큼 정밀하지는 못하고요. 적을 식별하는데 시간차가 좀 생기다 보니까 다연장 로켓이 연속 발사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좀 자랑스러운 부분은 한국산 K239 터렛은 거의 괴물 수준으로 미사일을 뿜어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뮬레이션 화면을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시작부터 러시아 다연장하고 폴란드 천무하고 발사량의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연사력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다연장 로켓 성능도 성능이지만 적의 위치에 대한 식별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포격을 받으면 거의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폴란드에게 공격을 받고 나면 후속타가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위치에 보시면 자주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측 자주포는 그래도 쓸만해요. 사거리도 상당히 길고 연사력도 좋은데 정확성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K9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러시아 다연장 토네이도가 발사한 미사일이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통제 시스템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 같아요. 러시아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400 대공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 우리나라 LG에서 개발을 해줬다고 하죠. 그 대가로 우리는 S-400 미사일 기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키백과에 보니까 LG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의 설명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S-400 개발에 한국이 참여했다라 아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시간보다 적게는 5배에서 15배까지 제가 임의로 속도 조정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시 48분에 첫 발사를 해서 약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러시아 측 다연장 로켓은 대략 80%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80km 거리를 두고 5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연장 로켓 타겟이 러시아 쪽 자주포로 쏠리게 되는데요. 아직 폴란드 측 다연장 로켓이 충분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슬프지만 러시아 자주포 부대는 한 번에 몰살당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탱크를 선두에 배치를 해두긴 했지만 포병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다연장 로켓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9개월 전쯤에 저의 다른 채널 대한민국 이슈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시작됐을 당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연장 로켓이 전세를 완전 역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그 후에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가 투입이 됐죠. 그리고 정말로 하이마스 포격에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받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세를 역전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국방장관의 연설에서도 포병의 중요성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폴란드가 K239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전력 차이가 난다면 러시아 쪽에서는 전술핵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탄도미사일도 쓸 수 있겠고 항공전력도 쓸 수 있겠지만 이동하는 다연장 포대를 운영하기 힘들게 할 정도로 타격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K239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포대의 사거리 밖에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로서는 폴란드 측에서 조기 경보기를 못 뜨게 하는 방법이 적의 선제 공격을 예방하는 일일 텐데요. 글로벌 아이 같은 조기 경보기가 탐지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고고대에서도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공군기가 만약 접근을 한다고 해도 또 나는 폴란드에서도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술핵이 답인데 그것도 핵은 핵무기라서 일단 사용하면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큰일 날 각오를 하고 써야 되겠죠. 다음 편에는 항공 전력을 한번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폴란드가 FA-50 도입하고 추후에 KF-21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KF-21 블록 2까지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요청이 있으시다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